네, 이번 시간에는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에서의 최대와 최소인데요. 이 그래프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얘기하기 전에 그래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요. 그래프는 어떤 점입니다. 점. x좌표와 y좌표로 구성된 점이에요. 근데 그 y좌표는 x의 함수 값을 뜻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정의역과 그래프에서의 정의역과 그 다음에 치역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놓고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 정의역은 뭐냐면요. 자,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서 빛을 비춘다고 생각하세요. 빛을. 이렇게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X축에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요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여기 있는 값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 하는 거예요. 정의역. 정의역의 원선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왼쪽에서 빛을 비친다고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에서 빛을 비춘다고 해봅시다. 그때 Y축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Y축에 이렇게 똑바로 직교된 수직으로 그림자가 생겼을 때 자, 요렇게 요 영역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 또는 x의 함수값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함수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프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큰 값 있죠.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최대값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가장 작은 값을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하기 가장 쉬운 상태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장 위에 있는 값과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을 찾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입니다. 자, 두 가지 패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통적인 교육과정.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자, 우리는 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절반이 뭐죠? 마이너스 3이죠. 그거의 제곱을 더해주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9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9를 빼주고 원래 10이 있었네요. 자, 그 상태에서 얘는 얘와 얘가 합체가 되는 것이죠. 얘와 얘가 합체가 돼서 x-3의 제곱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꼭지점은 얼마가 되죠? 3,1입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대충 1.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예. 그 다음에 y절편은 x에다 0 넣었을 때 나올 테니까 뭐 대충 얘를 한 10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네, 조금 그래프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대충. 자,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고요. 꼭지점은 이렇게 맞췄다고 칩시다. 네, 여기 요점이 있다고 치고요. y절편. 그랬을 때 위아래로 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어떻게 나오죠? 위아래인다. 왼쪽 오른쪽에서 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자 이렇게 돼서 위쪽으로 이쪽으로 무한 확장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때 요 맨 밑에 있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 자, 이 점 좌표가 얼마죠? 3,1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예요? 예, 1이 되는 거예요. 대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 자체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놈한테 1을 더했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 시간이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우리가 정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자, 먼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을 먼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축을 구합니다. 축.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예, 그래서 3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칭 축을 3을 그려요. 그래서 x는 3을 그려놓고요. 이 그래프의 맨 밑에 있는 값, 2점이죠. 2점이 가장 밑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3의 함수값을 구합니다. 자, 3의 함수값. 자, x에다가 3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3, 3은 9 빼기 6, 3, 18 플러스 10. 그래서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것이 좀 실전적인 좀 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요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에요. 똑같이 정통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풀이법으로 풀면 마이너스로 묶어주고요. 얘의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4고 마이너스 4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4를 내서 원래의 값을 보존합니다. 그 다음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죠. 자, 그 상태에서 x랑 마이너스 2랑 합체,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쓰고요.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대수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에게 3을 더했으니 얘는 3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값이 되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함수식은. 이건 대수적 문제, 대수적 접근 방법이었고요. 그래프적인, 기하적인 접근 방법으로 따져보면 다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x축, y축. 자, 그 다음 2,3.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x에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이 y절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려놓고 얘를 다시 맞춰주면, 네,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예. 자, 이걸 꼭지점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서 빛을 비추죠. 똑같이. 그림자는 어떻게 생겨요? 그림자는 이렇게 돼서 요 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예, 생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요 밑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때 맨 위에 있는 점이 3이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 이쪽으로 계속 확장될 테니까요. 최대값이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전적 풀이로 가면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을 구합니다.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지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네, 2가 되네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돼요. x는 2가 되고 이 그래프는 요 점에서 최대값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최대값. 자, 그러면 x가 2일 때의 최대값이니까 x에다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 해서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대수적 방법, 그리고 교과서적인 기하적 방법, 그리고 우리가 실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수식을 일반화하면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결론만 보여드릴까요? 일단 유도 과정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개념 공부하는 거니까요. a로 묶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자, 그러면 똑같이 a 절반을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뭘 더했어요? 4a 제곱분의 b제곱을 더해 준 거죠? 예, a 곱하니까 네, 4a분의 b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4a분의 b제곱을 빼줘야지 값이 보존되겠죠? 네, 그리고 원래 c가 있었네 이거죠. 자, 그래서 얘는 a로 묶여서 x-2a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얘를 통분 처리하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의 꼭지점은 뭐가 된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식을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많은 친구들이 숫자를 그냥 바로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기 1번 보면서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 자, y는 2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 얘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절반의 제곱 2의 제곱 그쵸? 4 8이죠. 8을 더해줬을까? 뒤에서 8을 빼고 원래 5가 있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 꼭지점에서 최소값 3이 된다.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자, 안에 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하기 위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쓰고요. 뒤에 우리한텐 얘의 절반 얼마?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더해줘야 되겠죠. 자, 1을 더해줬으니까 뒤에서 1을 빼줘야 되고요. 원래 마이너스 3이 있었네 이거죠.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합체하면서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마이너스 4는 나올 때 마이너스 2의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8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요.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1,8에 8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생명은 완전 제곱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0페이지 기본 문제 11-1번으로 갑니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제곱이 x는 2에서 최대값 n을 갖는다. 이 얘기는 최대값을 갖는다고 하죠. 그러면 위로 볼록이란 소리네요. 위로 볼록인 상태니까 a는 음수구나.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2,n이구나 하는 사실까지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0,4를 지나간다.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으니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얘의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추계 방정식이 바로 x의 꼭지점의 x좌표를 뜻하니까 2라고 잡아주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a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0,4를 지나간다니까 대입하면 4는 00 대입하니까 a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하지만 a는 뭐만 된다? 마이너스 2만 된다. 왜냐하면 a는 음수여야 되겠죠. 최대값을 갖는다는 말 통해서 우리는 a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a가 마이너스 2니까 b의 값이 8이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 얼마를 갖는지 확인해 볼까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죠. 예, 최대값 n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x에다가 꼭지점에 x좌표인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2, 8이 16 플러스 4 하니까 12가 되나요? 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 b의 값은 8, 그리고 n의 값은 얼마? 1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 1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1-2번 xy z가 실수일 때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특징은 실수란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최대 최소의 기본적인 풀이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힌트가 바로 모두 실수라는 말 때문이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쓰고요. 자, 얘의 절반 얼마?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씁니다. 그 다음 2로 묶은 y의 제곱 쓰고요. 자, 8y는 그러면 4y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얘의 절반 2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자, 그러고 뒤에서 4를 더했고 또 4, 얘는 얼마예요? 4가 아니죠. 8이죠, 8. 8을 더한 게 되는 거죠. 4랑 4를 더해주고 8을 추가로 더해줬으니 우리는 뒤에서 12를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5가 있었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쓰게 되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다. 더 디테일한 표현을 쓰면요.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7이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자, 2번 봐보겠습니다. 2번 봐보시는데요. 2번을 보시면요. 요번에도 x, y, z 3마리나 나왔어요. 3마리나 나왔고요.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문제를 쓰다가 여기를 잘못 썼네요. 자,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마이너스 4y가 있고요. 마이너스 6z가 있는데 그 플러스 15죠. 이것도 실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야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필요한 건 마이너스 1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필요한 건 마이너스 2의 제곱, z의 제곱 마이너스 6z 필요한 건 마이너스 3의 제곱,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1을 더해줬으니까 2를 빼주고요. 4를 더해줬으니까 4를 빼주고요. 9를 더해줬으니까 뒤에서 9를 빼줍니다. 그리고 원래 15가 있었죠. 그러면 x-1의 제곱 되고요. y-2의 제곱 되고요. z-3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남은 수를 생각하면 14를 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x가 1이고 y가 2이고 z가 3일 때 최소값 얼마다?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0보다 크나 같고 0보다 크나 같고 0보다 크나 같으니 최소값이 되기 위해선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 조건에서의 어떤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은 실수라는 녀석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의 범위를 취한다라는 기본적인 수학적 사실을 알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여태까지는요, 우리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요번에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수학에서의 제한 변역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용어로 하면 범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든지 이런 범위가 주어지잖아요. 이것을 제한 변역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적 용어로. 예.
그래서 요번에는 그래프가 변형이 있는 거예요. 제한된 변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X축과 Y축이 있고요. 우리한테 어떤 직선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얘가 그래프예요. 그러면 위아래로 빛을 비치면 그림자가 어디에 생기죠? 네, 여기에, X축 여기에 생기죠? 이렇게 생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역이라고 그랬죠? 얘만 정의역이 됩니다. 예. 나머지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더라도 나머지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제. 정의역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오른쪽 왼쪽으로 비치면 이제 다시 이렇게 그림자가 Y축에 생기겠죠? Y축에 이런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네, 치역이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정의역, 이게 치역. 그리고 이 치역이란 것에 치역 중에서 제일 큰 게 뭐? 최대값. 자, 치역의 제일 작은 것이 네, 최소값.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제한 변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차함수에서도 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적용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162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의 기본 정석을 보면요. 뭐 이해하고 보면 더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전에 보면 너무 어려워져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저 개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문제 11-3번으로 갑니다. 네, 11-3번 1번 봐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제한 변형이 주어졌어요. 0에서부터 4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구합니다. 축 뭐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는 거예요. x는 1. 자, 그 상태에서 뭘 보냐면 0은 x의 0은 요 x에서 한 칸 차이니까 한 이쯤 있겠죠? 이게 0이겠죠? x는 0이겠죠? 그 다음에 4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뭐 좀 되겠죠? 그래서 이쯤 된다 칩시다. 그래프가 좀 좁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의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예요. 여기까지만. 요 부분만 지금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좌우로 비쳤을 때 최하단에 해당하는 게 뭐죠? 네, 이거죠? 이게 최소값이에요. 자, 조금 삐뚤어져서. 자, 그리고 이게 뭐가 돼요?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 그림자로 나타내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면, 그쵸? 그러면 최소값은 1일 때 함수값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건 잠깐 가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x가 4일 때죠. x가 4일 때니까 4, 4, 16 마이너스 4, 2, 8 마이너스 3 해서 5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이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x는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 x가 4일 때 최대값 5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실전형 풀이가 좀 더 편하죠. 자,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네, 볼록. 아래로 볼록.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x는 음수다 그랬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표시가 없죠. 그래서 대충 x는 0을 여기다 표기하기로 할게요. x는 0.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번 그래프는 여기가 구멍이 빵 뚫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지금 다 정역이니까 그래프는 0보다 작은 영역에서만 그래프가 돼요. 그럼 얘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네요. 최소값만 존재합니다. 언제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의 최소값은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3은 9죠. 얘는
2 곱하고 2 곱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9가 최소값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9이다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구멍이 여기 빵 뚫리고 여기 구멍이 뭐 여기까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래프가. 그럼 최소값은 나오는데 최대값은 이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쵸? 이때도 최대값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최대값이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이게 이제 는이 없는 상태가 되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경우도 알 수 없다인데 얘는 점점 커져서 계속 커지니까 알 수 없는 거고 얘는 어떤 한 값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건 알지만 결정되지 못해서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극한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지금은 둘 다 없는 걸로 봅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봐보시면요. 요번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에요. 자, 위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그려주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네요. x는 1. 이제 여러분들 빨리빨리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제한 변역은 2부터 4까지예요. 자, 2는 어딨니? 2는 여기 있네요. 여기. 2, 4는 여기 있네요. 여기 4. 그쵸? 그러면 2는 포함되고 이렇게 와서 4는 포함되지 않죠. 구멍이 빵 뚫려 있죠.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x가 2일 때 결정이 되고 최소값은 구멍이 빵 뚫렸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자, 그러면 2인 경우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8 해서 8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8이다. 최소값은 없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기본 문제 11-4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기본 문제 11-4번은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제한 변형 문제예요. 좀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천천히 이 과정을 정확하게 좀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면 충분히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한 변역이 미지수예요. 제한 변역이 움직이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얘를 보면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고 축은 x는 2로 명확합니다. 근데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최소값은 a 함수값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뭐예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a일 때 최소값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는요. a가 2보다 작다라면 자, 요번에는 a가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x는 a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최소값이 이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x는 2일 때 최소값 얼마가 되죠?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해서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최소값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이고 2보다 작을 때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a가 2보다 크다로 하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해놔서 답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정확한 답이 돼요. 예, 저는 는은 이 같다 표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크거나 같은 쪽으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툴을 따랐습니다. 여기서만 조금 특이하게 한 케이스예요. 예,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일 때 함수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값이 완전히 숫자로 결정되는 경우와
문자로 정리되는 경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A는 2보다 크다,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기했는데 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최대값 물어봤는데 자, 얘는 위로 볼록이고요. 그래프가 예,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에요. 다시 그래프를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축은 x는 a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축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 놓을 수밖에 없죠.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해서 세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케이스냐면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럼 1하고 1,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다. 작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하면 최대값은 뭐가 돼요?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y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인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쵸? 자, 요번에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최소값 물어봤으면요. 이 경우에서 A가 마이너스 1쪽에 더 붙었는지 1쪽에 더 붙었는지 A 여기서 X A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값인 0을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나눠야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일 때와 0하고 1 사이일 때 나눠서 최소값을 확인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값이 어떤 게 작을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얘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요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면 최대값은 A의 함수값이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넣으니까 2A제곱 돼서 A제곱이 되네요. 최대값은 A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번에는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축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즉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A가 1보다 큰 때는 1의 함수값이 최대 함수값이 되겠죠?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1 대입하면 2A-1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번에 축이 움직일 때는 제한 변역하고의 관계, 위치 관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각각의 경우를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11-4번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기본 문제 11-5번부터 시작할게요. 요거 11-4번이 가장 좀 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될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